바로 이어서 발 부분 이어서 해볼게요. 자, 애니메이션의 키에 셋 드리븐 키. 셋을 누르시면은 이 창이 뜹니다. 자, 한쪽 발 기준이죠. 여기는 발가락이 아니라 네, 어디 기준으로 이렇게 뭐 올렸다 내렸다 할지에 대한 항목이에요. 자, 일단 이 창은 놔두고 항목들을 먼저 만들어 줘야겠죠. 여기다가 그래서 컨트롤러에 이 발 컨트롤러의 바닥에 있는 이 커브의 채널 박스에서 에디트에 Add Attribute를 클릭을 하시면은 추가 항목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추가를 이것도 뭐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라는 거 항상 알아두시고 영상을 다른 리깅 방법도 한 번 정도는 좀 찾아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보여드렸죠. 그 유튜브나 뭐 이런데 구글에다가 마야 푼 리그 뭐 이렇게 치면은 다 나오기 때문에 마야 혹은 커스텀 리그라고 치면은 다 나옵니다. 여기에 제가 만들 항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볼 틸트, 뭐 볼 업, 다운,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먼저 힐, 업, 다운을 먼저 만들게요. 그냥 힐이라고만 할게요. 그 다음에 미니멈 마이너스 10 똑같이 맥시멈 10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이라는 걸 똑같이 만들어 주고 토우라는 것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우리는 세 개를 지금 만들었고요. 하나는 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힐 부분 기준으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걸 연결을 해 줄 거고, 하나는 이 발끝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발레리나처럼 발끝 기준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걸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추가를 계속해서 이 옆면의 그룹에 지금 우리가 그룹을 만들어서 중심축을 이렇게 잡아놨죠. 여기서 그룹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인서트 키로 뭐 옆면에다가 두고 발 옆면에다가 이렇게 두고 이 축을 기준으로 발목을 구부렸다가 폈다 하는 움직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안장처럼 여기를 기준으로 발목을 휘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움직임, 그 다음에 바깥쪽을 기준으로 발목을 움직이는 움직임들을 추가를 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당연히 다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3개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은 뭐 충분히 더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컨트롤러를 로드 드라이버 이름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들이 뜨죠. 제가 항목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자, 힐 먼저 해보겠습니다. 힐을 선택을 하시고, 자, 아웃라이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웃라이너에 얘들을 그룹이 있는 쪽을 펴줍시다. 이렇게 그룹명을 우리가 지어놨죠. 여기서 힐 피봇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을 잡으셔야 돼요.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이 아니라 힐 피봇이라고 돼 있는 그룹을 선택을 하시고, 저는 여기 이 뒤꿈치로 돼 있는 이 그룹을 선택을 하시고 로드 드리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연결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업다운을 먼저 할 거기 때문에 로테이트 X축이죠.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해 보면은 X축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테이트 X, 여기서 로테이트 X 힐과 힐 피봇 그룹의 로테이트 X축, 서로 기본인 상태에서 0인 상태에서 키를 먼저 클릭을 해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손가락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뭐 마이너스 10이든 본인이 원하는 수치를 먼저 해주시면 돼요.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자, 저는 10일 때 이 그룹의 로테이트 X 수치를 이렇게 올라가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0 정도로 수치를 준 다음에 키, 자, 컨트롤러에 힐을 마이너스 10으로 적어줬고요. 피봇에 로테이트 Y를, 로테이트 X를, 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솔직히 뭐 별 필요는 없긴 한데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이건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20 정도 주고 키. 그러면 이 컨트롤러의 힐을 이렇게 제어를 해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마이너스 수치를 여기서는 잘 안 쓰는 이유는 지면이, 우리가 지면을 만들 때 보통 이 그리드 0 위치에 맞춰서 지면을 만들고요. 얘가 아무리 뭐 걸어 다녀도 땅 속을 막 이렇게 파고 먹으면서 걷는 일은 없겠죠. 이런 일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아래로 내려가는 건 잘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응하는 걸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적어 봤어요. 자, 여기 발가락 끝 움직임도 제어를 해주기 위해서 볼과, 이번에는 앵클 피봇이라는 이름인가요? 네. 앵클 피봇, 앵클이라고 하는 걸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요. 레드 어트리뷰트에서 앵클이라고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여기에 지금 제가 나중에 드라이버로 돼 있는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안 뜨죠. 그래서 얘를 다시 로드 드라이버로 해주시면 밑에 이렇게 뜹니다. 앵클과 여기 앵클 피봇, 이렇게 걸을 때 필요하죠. 이렇게 걸을 때 발 앞부분, 발가락은 붙고 뒤꿈치만 뜨게 되죠. 이 부분을 로드 드라이버로, 이 그룹 앵클 피벗이라고 해놨던 이 그룹을 드라이버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앵클 0, 그 다음에 이 그룹의 로테이트 X가 0인 상태에서 로테이트 X 클릭을 해주시고 키, 그
다음에 앵클에 10 그룹의 로테이트 X를 10으로 이렇게 올려줬을 때 50은 좀 너무 꺾였나요? 40 정도로 하고 키.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앵클에 드라이버 먼저 수치 먼저 앵클 마이너스 10 수치를 해주고 이 그룹의 로테이트 X를 이렇게 꺾을 건데 보셨죠? 발 뒤꿈치로 앞은 가만히 있고 뒤꿈치만 이렇게 내려가는 움직임은 거의 없겠지만 0으로 두겠습니다. 이 친구는 특별히 다른 연결을 하지 않고 10의 값만 연결을 이렇게 해주고 바닥으로는 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10까지만 필요하고 마이너스 10이라는 수치는 아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만들 때 마이너스 10은 안 적어 주셔도 됩니다. 미니멈을 차라리 0으로 해주시는 게 더 낫겠죠. 어디까지나 저는 설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또 핸들에 로드 드라이버. 자, 볼을 해볼까요? 볼. 자, 이번에는 뒤에는 붙어있고 앞에만 까딱까딱 움직이는 이 움직임이 연결이 되면 되겠죠. 자, 이 친구, 이 그룹을 로드 드리븐으로 중심축이 여기 발볼에 있고 앞부분 까딱까딱 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 친구를 드리븐으로 불렀고요. X축이 움직이겠죠. 로테이트 X축, 그 다음에 볼 키를 연결을 기본으로 해주시고 컨트롤러에 얘는 뭐 상관이 없고 볼을 10 얘의 로테이트 X축을 저는 위로 뭔가를 올리는 거를 10 값에 지금 다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든 움직임을 수치를 적어주고 키 반대로 마이너스 10일 때 이 그룹의 로테이트 X축을 이것도 뭐 0이 기준일 수도 있겠지만 뭐 한번 만들어 볼게요. 30 정도로 키. 그러면 발볼 움직임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뭐 다 0부터 10까지만 수치를 하고 마이너스 수치는 뭐 안 해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토도 해볼게요. 토를 제가 에디트 어트리뷰트에서 토를 제가 마이너스 10이 아니라 0을 미니멈 값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힐도 0 값으로, 볼도 0 값으로, 앵클도 0 값으로. 네, 전부 다 미니멈 값이 지금 0이에요. 네. 힐도 아래로는 안 내려가고요. 볼도 아래로는 안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값은 제가 없애버렸어요. 자, 어디를 연결을 하다가 말았지? 네, 토우만 하면 되죠. 토우와 이 그룹의 가장 앞 꼭지에 있는 축이 있는 그룹을 선택을 하시고 로드 드리븐
토우 피봇이라는 그룹이네요. 친구를 드리븐으로 했고 X축이 움직이겠죠. 그다음에 서로 기본인 상태에서 키 컨트롤러의 토우가 11대 이 그룹의 X축 뭐 이 정도로 60 정도로 해서 키를 주면은 미니멈은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값은 마이너스 값은 줄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발도 아이고 토우 발도 연결이 다 끝났습니다. 자, 미묘하게 틀려요. 지금 발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꼭지로 움직이는 게 토우 피봇인 거를 제가 줬고요. 앵클 피봇은 이렇게 발 앞은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묘하게 틀리죠. 볼은 앞에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힐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제가 업 다운만 했는데 여기다가 애드 어트리뷰트 해서 힐 뭐 로테이트 뭐 약자를 이렇게 해서 이런 수치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10 오케이를 해서 하나 더 해봅시다. 셋 드리븐 키에 드라이버를 힐 로테이션 그 다음에 그룹을 똑같이 힐 부분에 축으로 하는 그룹을 로드 드리븐 이번에는 이렇게 업다운이 아니라 좌우로 움직이는 것도 연결을 해볼게요. 로테이트 Y가 움직이고 있죠. 로테이트 Y를 힐 로테이션 메뉴와 키로 연결해주고 이 친구가 11대 이 로테이트 Y를 바깥쪽으로 주겠습니다. 50도로 연결. 로테이트가 마이너스 11대 이 친구의 Y 값을 안쪽으로 마이너스 50도 키로 연결. 이러면 우리가 힐 업다운 움직임 줄 수 있는 이 메뉴와 힐 로테이트 줄 수 있는 이 메뉴가 따로따로 이렇게 제어가 가능하겠죠. 이 발 부분은 움직임이 좀 까다롭고 이렇기 때문에 발 컨트롤러에 항상 이런 메뉴들이 있어야 걸음걸이를 한다거나 뭐 다른 움직임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힐 로테이트처럼 당연히 이 압축도 업다운이 아니라 토우 뭐 로테이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런 움직임을 연결을 해 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기 추가하는 거는 본인 마음이고요. 몇십 개, 몇백 개든 다 추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룹을 만들고 축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연결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손가락, 발가락 다 연결을 해봤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다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항목을 해서 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20분. 스킨 적용하는 거 해보고
뻘짓을 많이 해요. 중간중간. 자, 얘를 다 그리고 이 손가락도 발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 업다운이라고 하죠. 이렇게 구부려졌다, 폈다만 가능한데 손가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의 다른 그 좌우 움직임을 제어해 줄 수 있는 명령어,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가운데 손가락의 좌우 움직임 명령어, 이렇게 따로 다 메뉴를 만들어 주지만 지금 저는 업다운만 이렇게 해 놨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좌우 움직임을 할 때는 드리븐 애들이 이렇게 될 필요는 없겠죠. 예, 좀 뼈가 없는 분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좌우 움직임 할 때는 컨트롤러와 이 큰 뼈 하나만 이렇게 좌우 움직임을 제어해서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턱을 해야겠죠. 턱. 지금 턱을 벌렸을 때 굉장히 흉물스럽죠. 네. 스킨을 웨이트를 기본인 상태로만 놔뒀기 때문에 스킨은 아마 1학년 2학기 때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스킨을 웨이트를 적용하는 거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굳이 하지 않고 지금 스킨은 적용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뼈들이 좀 알록달록하게 보이고, 스킨 수정을 할 때는 이 제가 턱 부분을 할 거기 때문에 턱 있는 이 얼굴 모델링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페인트 스킨 웨이트 툴이라는 게 바로 뜹니다. 스킨이 적용돼 있는 친구들은 바로 뜨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뭔가 까만 이런 게 보이게 돼요. 자, 1번 모드로 해 놓으시는 게 낫습니다. 3번 모드, 스무스 모드는 좀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1번 모드로 두시고, 지금 이렇게 입이 다물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스킨이 적용돼 있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입을 벌려놓고, 최대로 좀 벌려놓고 스킨을 칠해볼게요. 마찬가지로 페인트 스킨 툴에서 지금 이 페인트 스킨 툴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페인트 스킨 웨이트 툴이라고 하는 창이 뜹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뼈들이 전부 나와요. 스켈레톤 이름들이 전부 나오고, 이 제가 선택한 이 모델링 얼굴 부분이죠. 얼굴 부분에 가까이 있는, 이 얼굴 부분과 가까이 있는 혹은 얼굴 모델링에 영향을 주는 뼈들이 전부 항목이 뜨게 됩니다. 발 부분 뼈는 멀리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진 않겠죠. 그래서 이 가까이 있는 얼굴에 영향을 주는 뼈들이 뜨고, 저는 이 조우라는 뼈죠. 턱뼈와 헤드 두 가지 뼈로만 제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얼굴 자체에는 턱을 제외하고는 이런
코를 살짝씩 움직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걸 제어해 주는 컨트롤러 자체를 지금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 지금 레프트 아이 뼈를 클릭을 해 보면은 블랙은 영향을 아예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얗게 된 부분일수록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를 선택해 보면은 요만큼이 회색 음영만큼 영향을 받고, 반대쪽 눈도 쓸모없는 뼈에 지금 뭔가 영향을 받고 있죠. 이 뼈를 제가 뭐 움직이게 되면은, 이 뼈를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피부가 괜히 늘어나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목을 구부렸을 때 넥이라고 하는 뼈죠. 넥 1번 뼈는 이 정도의 영향을 받고, 넥 2번 뼈에서는 이 정도의 영향을 받고, 뭐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굳이 건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뭐 배웠기 때문에. 보시면은 조우를 이렇게 열어 보시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는 작업이긴 한데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집중이 안 돼서 지금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너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할 방식은 헤드 부분에 이 영향력을 코 윗 부분과 이 윗입술 부분으로 헤드 부분에 종속시켜 버리고, 조우는 이 아랫입술 부분만 적용을 하려고 해요. 뭐 이런 것도 설명은 굳이 뭐 하진 않겠습니다. 배우셨기 때문에 살짝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헤드 부분에 내가 뭔가 칠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브러쉬 모드고 B를 누른 상태로, B를 누르면 이렇게 아이콘이 변하죠. 이 상태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좌우로 하게 되면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브러쉬 크기를 조절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페인트 모드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아래 보시면은 리플레이스, 애드, 스무스, 스케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로 쓰는 게 리플레이스와 스무스 두 개를 쓰시면 돼요. 애드는 지금 이 밸류 수치값이 0부터 0.1, 2, 3, 4, 5 하다가 맥시멈 1이라는 수치로 되어 있는데, 0은 완전한 블랙을 나타내는 수치고요. 1은 완전한 흰색, 여기 보시면 완전한 흰색이죠. 1은 완전한 흰색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지금 뭐 회색으로 돼 있으면은 제가 뭐 0. 뭐 몇인지 알 수는 없지만 뭐 이런 수치들이겠죠. 0.3, 4, 2 뭐 이런 수치들일 거예요. 그래서 리플레이스라는 거는 내가 밸류 값으로 적어 놓은 수치로 완전히 얘를 바꿔버리는 거고요. 제가 1이라는 수치를 적었기 때문에 컨트롤 Z 했고, 1이라는 수치를 적었기 때문에 이 까만 부분에 클릭 한번 해서 살짝 움직여주면은 이 부분, 제가 클릭한 버텍스 부분이 하얗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버텍스 단위를 기준으로 이 수치들을 조정을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0이라는 수치로 이 하얀 부분을 만약에 찍어버리면 여기가 0으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브러쉬를 한 부분의 버텍스가 0으로 바뀌게 됩니다. 리플레이스는
제가 원하는 수치로 입력을 해주는 거고, add는 자, 0.2라는 수치를 제가 했어요. add로 놔두는 경우에는 추가하다죠. 그래서 한 번 클릭하면은 이 부분이 0.2만큼 추가가 되고, 한 번 클릭하면은 0.2만큼 또 추가가 되고, 0.2, 0.2, 0.2 계속 이렇게 추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플레이스는 수치로 바로 덮어 씌워버리는 거고, add는 추가. 그다음에 스케일은 뭐 굳이 뭐 별 알아두실 건 없고, 스무스는 이런 부분 있죠. 뭔가 땜빵처럼 생긴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이쪽 여기 있는 버텍스와 여기 있는 버텍스의 사이 값으로 자연스럽게 입력을 해주는 메뉴라고,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 스무스로 이어주시면 되고, 자, 항목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스킨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헤드 부분에 리플레이스로 1만큼, 뭐 넥 부분만, 목은 움직임이 제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뼈들은 어디든지 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굳이 헤드가 아니더라도 뭐 헤드 엔드에 뭐 전체가 다 포함이 돼도 되고, 하지만 목과 지금 턱뼈는 각 모델링 부분들이 흰색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헤드에 제가 턱을 제외한 밸류 값을 1로, 코 부분부터 이렇게 윗입술 부분까지 한번 칠해 주겠습니다. 이 버텍스 하나하나가 칠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면이 칠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버텍스를 칠하고 슬쩍 아랫부분을 칠하다 보면은, 이렇게 칠해서 클릭을 해서 내려오다 보면은 이쪽 버텍스가 당겨져서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텍스를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윗입술 부분을. 그래서 그걸 유념을 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부분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다 칠해지든 안 칠해지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칠하실 때 이렇게 항상 칠할 면을 저의 화면 옆면이 아니라 이렇게 정면으로 두고 칠하시는 게 조금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옆면으로 놓고 칠하다가 이렇게 귀 쪽을 이렇게 칠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칠할 부분을 정면으로 놓고, 지금 1이라는 제일 최대 수치로 얼굴 윗입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윗입술 부분을 막 성격 급하게 막 이렇게 막 칠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들을 제어를 해줄 때는 클릭해서 버텍스를 하나하나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칠을 해 주시면 돼요. 잠깐 조인트를 좀 꺼놓을까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모델링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윗입술부터 구강 구조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목구멍이 있고, 아랫 뭐 혀 바닥 아랫 부분이죠. 입 바닥 부분에서 아랫입술까지.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쭉 이어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랫입술을 건드리지 않고 윗입술만 들어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윗입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들어 올리다 보면은 버텍스 하나에 연결된 거 들어 올리다 보면은 이렇게 입술의 끝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간격이 이 틈이 보이시죠? 이 틈을 기준으로 윗부분 애들만 끌어올리는 겁니다. 아랫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그래서 막 이렇게 엉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3번 모드로 하시면 안 돼요. 3번 모드로 하시면은 이렇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폴리곤 버텍스가 있는 정확한 위치를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돌려서 어느 정도 입술이 올라갔으면 입 천장도 이렇게 같이 올려 주시고요. 브러쉬 크기를 좀 조절을 해 가면서 이 입 끝, 입 가장자리 부분까지 완벽하게 올라가도록 다른 부분이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해서 다른 부분이 칠해지지 않게 이 브러쉬 영역이 다른 부분을 침범하지 않게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칠하고 안쪽을 봐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이는 부분만 그때그때 클릭으로 조심스럽게 칠을 해 주셔야 되고, 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 중앙선을 기준으로 한쪽은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다른 쪽은 뭐 반전을 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충 하더라도 한쪽은 이렇게 좀 잘 올려줘야 됩니다. 끝까지. 너무 자, 입이 어느 정도 벌어졌죠. 그 다음에 조우 부분의 스켈레톤을 선택을 해 보시면 반대로 이렇게 여기는 검은색, 그 다음에 이렇게 흰색 부분이 조우라는 스켈레톤에 영향을 받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을 벌렸다 내렸다가 하면은 자기가 영향을 받는 부분만 펴졌다가 내려졌다 하겠죠. 그래서 이 조우가 아니라 헤드에서 이제 뭐 해줄 역할은 끝났고 조우에서 스무스 모드로 이렇게 브러쉬를 좀 펴서 스무스 모드입니다. 부드럽게 펴주는 브러쉬로 너무 막 이렇게 바깥쪽 영역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에 경계 부분이 내가 이 친구가 입을 벌렸을 때 어느 정도의 모양으로 입을 벌릴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겹쳐진 부분도 칠하고 뭐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저도 뭐 이 웨이트를 칠하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짜증나는 작업이네. 이게 왜 이렇게 안 펴지냐 이거. 에. 자, 뭐 이 안쪽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안 펴질까요? 이 부분이. 자, 이 친구
지금 속에 버텍스 하나가 막 들어가 있는데 끄집어내고 말겠어요, 이 친구를. 뭐 이렇게 끄집어내주고 다시 스무스로 해주셔도 됩니다. 똑같이 되네. 다른 뼈에 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펴지긴 했는데 다른 뼈들을 클릭을 해보면은 조 엔드는 자, 플루드는 제가 입력한 수치로 전체를 뭐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조우 엔드 부분은 0으로 제가 아무 영향도 받지 않게끔 뭐 바꾼 거고. 자, 어느 정도 이렇게 펴졌죠. 입이 살짝 이쪽 기준으로 우측을 기준으로는 살짝 펴졌습니다. 옆면과 이제 좀 잘 펴졌네요. 이렇게 옆으로도 좀 펴주고 위아래로도 펴주고. 그다음에 그 아이소 셀렉트 모드죠. 제가 선택한 얼굴 부분만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한 애들만 이렇게 표시를 보면서 좀 하시면 좀 수월하실 것 같아요. 목 부분도 좀 찌그러지면서 겹쳐지지 않게 턱 부분 아주 부드럽게 좀 잘 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저는 우측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반대쪽도 똑같이 펴줘야겠죠. 근데 사람 손으로 이렇게 피는 게 얼마나 이렇게 똑같이 맞출 수 있겠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리깅에 스킨을 가시면은 미러 스킨 웨이트라는 툴이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모델링의 기준으로 중앙에서 어떤 축을 기준으로 복사를 할 건지, 그 다음에 플러스에 있는 걸 마이너스로 옮길 건지, 마이너스에 있는 걸 플러스로 옮길 건지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뭐 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숙여진 상태가 아니라 딱 정면인 상태에서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를 YZ축이죠. 여기 YZ축을 기준으로 복사를 하겠다.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옮기겠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하시면은 뭐 뭔가 살짝 바뀌었죠. 네, 지금 이 세 개의 항목들이 있는데 한 번에 정확히 맞춰지진 않아요. 세 개를 하더라도. 그래서 뭐
뭐 어떤 항목을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번 클릭을 해 주셔야 점차 이렇게 바꿔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플라이를 계속 해 주시고, 이게 뭐 제가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완벽하게 막 이렇게 막 펴지진 않더라고요. 리플레이스. 아랫입을 좀 내려주고, 헤드를 이렇게 올려줘야겠죠. 좀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 미러 조인트를 해야 그래도 좀 이렇게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툴은 뭐 잘 안 써봐가지고. 자, 뭐 이 정도로 턱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턱뼈를 지금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우리가 이동 툴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동 툴이 아니고 W 모드로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는 스킨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좀 흉물스럽긴 한데, 그래도 대충 한 거 치고는 잘 나왔어요. 정말 마음에 드는데. 자, 스무스로 계속 이렇게 좀 턱 부분을 펴주고 볼 부분이죠. 입이 벌어지면 볼이 좀 이렇게 다물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무스로 해주고, 미러 조인트를 계속 미러 스킨 툴을 계속 반복을 해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이쁜 입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리카락을 하나를 숨겨놨었죠. F를 눌러서 이쪽에 Shift H로 머리카락 보시면 지금 막 팔을 저희가 움직여 놨기 때문에 이 뼈의 영향을, 조인트 이쪽 뼈에 머리카락이 가깝기 때문에 이 뼈의 영향을 지금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머리카락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은 근육이 아니죠. 그냥 어떤 이런 헤드엔드라던가 뭐 이런데 이 목 부분, 이 상위에 해당하는 뼈 어떤 한 군데에 속해버리면 됩니다. 턱을 제외하고 여기에 하나 속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 머리뼈도 스킨 웨이트 툴을 해서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은 팔 부분 영향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프트암, 오른쪽은 이렇게 팔 부분의 영향을 흰색으로 받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얘 전체를 헤드라는 부분에 다 이렇게 칠해 주셔도 되고요. 얘를 다 칠해 주셔도 되고요. 이게 귀찮다 그러면 이렇게 통으로 전체 어디 한 뼈에 종속돼야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는 이렇게 헤드 하나 클릭을 해 주시고 수치를, 밸류를 맥시멈이나 혹은 0이나 해 주신 다음에 플루드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전체가 다
이 1이라는 걸로 채워집니다. 혹은 0이라는 걸로 채워져요. 내가 원하는 수치 값으로 전체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머리 헤드뼈 하나에 종속시켜 버리는 게 다른데 영향도 안 받고 좋겠죠. 자, 발 부분도 다 열심히 잘 하셨으리라 믿고, 이번 주는 수업은 뭐 했지만 지금 다음 주까지 이번 수업하고 다음 주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네요. 예, 중간 테스트까지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연습을 좀 더 이제 잘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좀 복습 겸 마무리 살짝 하는 걸로 하고,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물은 예, 손가락, 발, 움직임 이렇게 잡으셔서 수치가 뭐 보이면 좋겠죠. 스크린 자세 이렇게 잡으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